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빌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빌라 시장이 여전히 안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고,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는 주거 사다리 그리고 월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빌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서울에 재개발 빌라를 투자해서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23년 말에 빌라 하나를 계약해서 24년 3월에 최근에 잔금을 쳤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다시 서울 빌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말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다, 뭐 역전세, 그리고 전세 보증 126%,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또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월세는 엄청 빠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유튜브를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식도 얻고 정보도 얻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빌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빌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최근 빌라 시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가 됐는데, 공시지가 하락에 대해서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올해도 일부 상승했다고는 통계로 나오지만 빌라들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하락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빌라 공시지가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전세 사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126%로 축소됐잖아요. 150%에서 126%로 축소되고 나서 이 부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역전세가 꾸준히 나고 있고,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로 가려는 수요가 줄고, 대부분 그래도 소형 구축 아파트라도 그쪽으로 가자라고 수요가 넘어가면서 빌라 전세 가격이 폭락했고 역전세가 발생했고, 그리고 대신에 월세 전환으로 어쨌든 서울에 살아야 되는 인구 중에 반은 빌라 다세대로 가야 되는데 전세는 싫고, 그리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됐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월세 급등이 나왔다.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근에 빌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빌라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결론 부분이 재판님께서 결론 부분에 말씀해주신 해결책,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기도 했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다고 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재판님이 말씀하신 결론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급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강동에 전세가 많아서 아파트 전세 흐름이 서울권역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또 둔촌주공이 입주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뭐 진리 같은 얘기죠. 공급 앞에는 장사 없다. 이건 맞는 말이고, 현재 대구 시장을 봐도 그렇고, 저는 서울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입주하는 시점에 입주량이 몰리다 보면 충분히 서울 집값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 뭐 야당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 일부 단지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뛰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규제로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올라도 나중에 입주량이 몰리게 되면 공급 물량엔 장사가 없어요. 부동산의 진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규제도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구를 봐서도 그렇고 둔촌 주공을 봐서도 그렇고 부동산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 이거는 진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빌라 공급도 늘리면 된다. 빌라 공급도 늘리면 이런 뭐 월세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 위반자분들이 아파트 공급만 좀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쪽도 노력을 해주시면, 그래서 빌라 공급이 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결론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한동안 아파트도 힘들겠지만 오히려 빌라 공급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빌라 공급이 진짜 한 몇 년간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23년 초에 토지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되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뭐 고금리다 해서 순간 부동산 시장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는데, 운 좋게 괜찮은 입지의 땅을 내고를 많이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토지를 매입했고 신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아니면 5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추후로 신축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공사비가 제가 계약했던 공사비보다도 훨씬 오른 걸 완전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공사비 상승이 체감되는 상황에서 아파트도 공급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임차 시장,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임차 시장도 불안하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공사비도 너무 많이 급등했고, 그래서 그리고 빌라 시장의 전세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일부 전세를 맞춰서 투자금도 회수하는 게 이제 빌라 신축의 어떤 메리트 중 하나인데,
투자금 회수도 안 되고 전세가 안 나가서 투자금 회수도 안 되고 공사비가 너무 급증했고 그래서 수익률도 안 나오는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진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제가 건축을 하고 시공비를 계약을 해보고 제 주변에 신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욱 체감이 되고, 그리고 더욱 신축 공급이, 특히 빌라 신축 공급이 안 되겠구나, 최소한 몇 년은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공급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안은 너무 좀 심플한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빌라 시장의 해결법은 무엇인가, 좀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빌라 시장의 이런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빌라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시공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정책 자체가 아예 바뀌어야 돼요. 뭐 청약제도에서 무주택 기간,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청약제도에 청약 점수를 쌓는데 그 점수에 무주택 기간을 본다던가,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받으면 로또가 된다라는 심리를 심어준다던가, 그래서 빌라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들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빌라를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책이 있고 아파트 선호 문화가 되게 크잖아요, 한국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분양가가 20억, 그리고 호가가 뭐 20억, 30억이 넘는 아파트 인근에 저층 빌라가 뭐 5억, 6억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정책들이나 아파트를 너무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책들부터 조금 정책 방향성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아파트가, 이제 서울 아파트도 되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급락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파트를 선호하고 정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급락을 바라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아파트 급락을 너무 위기의식을 조성하시는 분들 얘기는 듣지 마시고 적절한 가격의 아파트는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빌라 시장을 얘기해보면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나 아파트 선호 문화를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지금 가장 문제인 뭐 인구 감소라든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허그 전세 보증 뭐 126% 문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부는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 사기 문제로 그런 부분을 막겠다고 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경제 시장 자체가 따로 단절된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규제로 막기 시작하면 신축 공급이 안 된다던가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는 저는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책, 그리고 문화, 그리고 현재 규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빌라 시장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 빌라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만약에 빌라 사기 여파가 조금 잠잠해진다면 월세 상승이, 지금의 월세 상승이 조금 더 유지됐다가 그 월세 상승이 전세 금리랑 얼마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면 전세로도 전이가 되고 전세도 밀어 올릴 것 같아요. 어쨌든 공급 자체가 막힌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 상승이 되면 전세 사기 여파가 좀 잠잠해지면 전세도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만약에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된다라면 빌라는 확실히 월세 상품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지금의 뭐 빌라 전세 이런 게 개념이 희미해지고 월세 상품화되고 월세 상승이 확실히 일어나는 그런 아예 따로 독립된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빌라 신축은 몇 년 동안은 안 될 것이고 매우 희소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안 되고 또 현재 아파트에만 정책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이 일부라도 철거가 들어간다면 또 기존에 있던 물량까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매우 희소해질 거고 구축도 희소함이 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말부에 제가 최근에 빌라 시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를 한 거예요. 월세 상승도 향후에 계속 일어날 거고, 뭐 전세를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가 더 상승해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빌라 공급은 계속 줄거나 재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축소가 될 거고, 이런 희소함은 구축까지 넘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빌라 구축, 그리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의 빌라 같은 것들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봐야 돼요.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내가 보유한 물건들 중에서 보유할 건 보유하더라도 팔아야 될 거는, 시장이 좋아질 때는 매도를 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매도자와 내고가 가능하고 내가 뭐 잔금을 빨리 칠 테니까 내고를 해달라 뭐 이런 협상이 통할 때는 매수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빌라 시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이 매우 안 좋고 역전세다, 전세 사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가 안 맞춰지고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는 물건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고를 해달라라고 얘기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매수한 물건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갭을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는 조건이었는데 전세가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매가를 낮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잘 돼서 내고를 해서 산 거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왜 안 좋은지 이런 안 좋은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있는지 그러면 내고가 되는지 그런 게 다 가능하다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나 제 결론은 뭐냐 전월세 상승이 날 거고 그래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미국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고 뭐 여러 군데를 얘기를 들어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잘난 사람만 더 잘나는 양극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내에서는 지방보다는 서울 그래야 그런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주거 계층 사다리가 위협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월세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노년층이라든지 빌라에 어쨌든 서울 인구의 반은 빌라에 살아야 되는데 그 빌라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분들이 외곽으로 나간다던가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월세를 내고 나면 저축이 힘들어지는 지금 미국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점점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빌라 신축은 매우 희소해질 거다. 그리고 공급 자체가 막힐 거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들어가면 계속 더 희소해질 거다. 그러면 이런 희소함이 빌라 구축까지도 전이가 될 거다. 그럼 구축도 월세 상승이 나오고 전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은 입지에 서울 빌라. 근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장을 항상 꾸준히 하셔야 되고 뭐 중개사들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괜찮은 입지에 서울 빌라는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